유튜브 채널 인류의 지식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소식을 함께 나누어 보자. 중국 권력 서열 2위가 한국을 긴급으로 방문해 발칵 뒤집힐 만한 폭탄 발표를 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3년임을 포기하면 서열 2위가 당연히 새로운 중국 국가주석이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한국과의 관계에 지각 변동이 생길 것이라는 것인데요. 그동안 시진핑이 한국을 상대로 해오던 중국에 대한 국수출 규제들이 모두 사라질 뿐만 아니라 역으로 한국의 상상을 초월하는 혜택들을 대규모로 줄 것으로 알려지면서 난리가 났습니다. 이에 최근 한국산에는 아무런 보조금을 주지 않겠다는 충격적인 발표를 한 바이든도 초비상이 걸렸는데요. 지금부터 이 놀라운 내용 바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중국의 경제가 너무나 빠른 속도로 나락으로 떨어지면서 시진핑의 사면임 실패가 확정되는 분위기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중국이 현재 3가지 큰 문제로 처참한 상황이라고 전했는데요. 저널은 현재 중국 경제가 직면한 3가지 문제로 전력 부족, 주택시장 붕괴, 코로나 무관용 정책에 따른 피해 등을 언급하며, 주택시장과 코로나 등 2가지는 명백히 중국 정부의 정책이 빚어낸 결과라고 지적했습니다.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처참하게 추락하는 것은 물론이고, 중국 정부가 가장 신경 쓰는 것으로 보이는 고용지표도 악화했습니다. 중국 청년 실업률은 7월 19.9였습니다. 전체 노동 가능 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도 악화됐다는 것은 중국 경제가 얼마나 최악인지를 적나라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 공식 통계에 따르면 2021년 15세에서 64세에 이르는 생산 가능 인구는 400만 명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청년 실업률은 2021년 13에서 2021년 중순 29군으로 급증했습니다. 경제 위기의 중국의 상황은 상상 그 이상입니다. 최근 중국 전역에서 공사가 중단된 아파트가 급격하게 늘어나기 시작했고, 입주민들도 은행의 담보 대출금을 갚지 않겠다고 폭탄 선언을 한 상황입니다. 중국 은행들은 대출해준 돈을 받지 못하고, 중국인들은 살 아파트가 없고, 그야말로 최악의 상황인 것입니다. 이에 중국 전역에서 수천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거리로 나와 대규모 시위를 펼치기 시작했는데요. 전문가들은 아주 조만간 중국에서 엄청난 변화가 생길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중국 최고의 정치 전문가라 불리는 홍콩 언론인 조니 라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경제사회적 불안 반대파 인민의 반군대, 이 4가지가 중국을 지켜볼 때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각 요소가 개별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4가지가 결합하면 큰 문제가 됩니다. 중국은 거시적 관점에서 봐야 합니다. 곧 엄청난 변화가 중국에서 벌어질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중국 경제는 계속 나빠지고 있는데 돈 나올 데가 없으면 사람들은 참지 않는다. 시 주석이 권력을 장악해도 경제는 마음대로 할 수 없다라며, 인구는 줄어드는데 은퇴한 공무원 퇴역 군인들의 연금을 못 받으면 목소리를 낼 것이다. 2년 전 홍콩의 국가보안법을 만든 것은 반대파가 사회적 불안을 이용할까 봐서다. 지금까지는 시진핑 반대파가 모두 숨어 있었지만 중국이 경제 위기를 맞이한 지금 이들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 숫자는 상상을 초월한다고 말이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라오 씨는 중국 내에 쿠데타가 일어날 수 있다고도 전했는데요. 그는 특히 군은 매우 잘 조직되어 있고 단체 행동에 나설 수 있다. 지금은 시 주석이 군도 강력히 장악하고 있지만 군은 힘에 충성하는 것이고 힘은 돈에서 나온다. 그런데 시진핑 정부는 이미 돈줄에 완전히 막혀버렸다. 전했습니다. 또한 그는 중국 경제가 안 좋기 때문에 기업은 돈을 해외에서 벌어야 하는데, 미국이 중국 기업을 제재군의 돈줄이 막힌 상황에서 군이 당에 충성할 리가 없다. 군도 힘과 돈을 따른다 전했습니다. 중국의 쿠데타를 확신하고 있는 것인데요. 시진핑도 이러한 중국 내 움직임을 감지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조만간 열릴 당대회에서 자신의 3년임을 포기하고 국가주석 1인자 자리를 일리장수에게 넘길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시진핑의 좌청룡이라 불리는 리장수. 1959년 8월 허베이성 핑산에서 혁명 원로자제로 태어난 리진수는 하얼빈 공업대학 고급 공상관리 석사를 받았습니다. 이후 1975년 4월 공산당에 입당했고, 문화대혁명이 진행 중이던 1972년 12월 허베이성 수자장 지구상업국 항공실 관사로 공직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줄곧 허베이성에서 근무하다가 1998년 당시에 당 서기인 청웨이 가우의 눈밖에 나면서 산시 성부 서기 겸 시시 서기로 밀려났다가 2003년 다시 헤이룽장 성부 서기로 이동했다가 2010년에야 겨우 구이저우성 서기로 승진했습니다. 리 전수는 1983년부터 1985년 사이에 허베이성 오지연 서기로 있을 때 인접한 정딩현 서기이던 시진핑과 인연을 맺었습니다. 비슷한 나이의 리 전수와 시진핑은 의기투합해 자주 술자리를 같이 하고 시정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리 전수는 또 시진핑의 고향이기도 한 산시성에서 근무하는 동안 청렴한 처신과 능력 있는 업무 처리 등으로 신망을 받으면서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중앙에서 재정 지원을 청하지 않고 자체 자원을 활용해 빈민구제와 교육 개선에 나서 큰 성과를 거둔 것도 시진핑이 그의 능력을 높이 산 계기가 됐습니다. 2012년 당시에 62세의 리 전수는 중앙판공청 부주임으로 발령을 받았는데 제5세대 최고 지도자로서 권력 승계를 앞둔 시진핑에 직접 그의 인사를 요청한 결과였습니다. 제18차 당대회 직전인 그해 9월 리 전수는 링지와 중앙판공청 주임직을 인계받아 일약권부 중나라이를 관장하는 실세가 됐습니다. 리 전수는 중앙판공청 주임에 취임하자마자 후진타오 지도부 10년간 구축된 링지와 애세력을 철저히 청산해 시진핑의 국정을 위한 효율적인 중추기구로 탈바꿈시켰습니다. 지난 5년 동안 리 전수는 신중하고 노련한 일처에 시진핑에 대한 변함없는 충실완벽한 지시완수 등으로 신뢰를 붙이면서 왕치성과 더불어 시진핑의 오른팔과 왼팔로 불리게 됐습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시진핑과 리 장수의 특별한 관계 때문에 이 시진핑이 자신에게 매우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는 리커창 대신 리 전수를 차기 중국 국가주석으로 만들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시진핑과 각별한 사이인 리 장수가 아무리 시진핑이라도 절대 타협하지 않는 한 가시가 있는데 놀랍게도 바로 한국입니다. 리 장수는 시진핑과는 180도 반대로 한국을 너무나 사랑하는 친한파입니다. 그가 시안시 서기로 부임한 2002년은 중국이 세계무역기구의 WTO에 가입한 해였는데 그는 시안시 서기로 부임하자마자 중국의 WTO 가입과 한중 경제협력 심포지엄을 열 정도로 한국과 경제협력하는 데 힘을 쏟았고 이듬해 3월엔 직접 시안경제 대표단을 이끌고 서울을 방문해 한국 기업들을 대상으로 시안시 하이테크 산업단지 투자 유치 활동도 벌였습니다. 그는 한국 이외에 중국에서 미치는 영향력이 절대적으로 큼을 인정하고 한국 기업들에 만에 엄청난 혜택을 몰아주는데 한국에 감사함을 표했습니다. 중국 동포들이 모여 사는 헤이룽장성에서 부서 기성장으로 근무할 당시에도 한국 기업 투자 유치에 적극적이었습니다. 2006년엔 한국 매체 특파원들만 특별 초청에 인터뷰를 했을 정도로 그의 한국 사랑은 대단히 유명했습니다. 당시 리 전수를 직접 인터뷰했던 최영규 현 류수빈 베이징 특파원은 리 전수는 한국 기업 투자 유치에 대한 기대가 컸다며 대장금 등 한국 TV 드라마를 좋아한다며 한류에도 깊은 관심을 보였다고 회상했습니다. 중국 정치 전문가들은 리 전수를 격식에 구애받지 않는 소탈한 성격의 실용주의자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피해가 더 큰 시진핑에 대한 국수 규제를 모두 없애버리고 이전에 자신이 그랬던 것처럼 한국 기업에 가장 큰 혜택을 몰아줄 것이라 확신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바로 어제 엘리자베스가 한국을 전격 방문했습니다. 2박 3일 일정으로 한국 정부뿐만 아니라 한국의 대기업들까지 모두 만나 긴밀한 회담을 갖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점은 리 상무위원장 홀로 한국을 방문한 것이 아니라 무려 66명의 대규모 수행단을 이끌고 온 점입니다. 이는 다른 국가를 방문할 때는 단 한 번도 보지 못한 이례적인 대규모 방문으로 마치 리 전수가 이미 새로운 중국의 1인자가 된 듯 보일 정도입니다. 대표단에는 양 전 전인대 상무위원회 비서 장우 위량, 전인대 감찰 및 사법위원회 주임위원, 쉬사우스 전인대 재정경제위원회 주임위원, 장혜수위 전인대 외사위원회 주임위원 등 장관급 4명과 차관급 3명이 포함돼 있어 우리를 더욱 놀라게 했는데요. 해외 주요 외신들도 한국과 새로운 중국 1인자의 밀월 관계에 대해 집중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바이든 행정부가 엄청난 질투를 하기 시작했는데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달 미국 여당 서열 1위 낸시 펠로시가 한국을 방문했을 때는 의전 인력이 아무도 나가지 않아
위전 홀대를 했는데 중국의 새로운 1인자가 한국을 방문한 일.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이 직접 공항에 영접에 나오는데 난리가 났다며 한국을 도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든은 제조업의 미래는 미국 것이라고 외쳐대며 한국이 강하게 항의하고 있음에도 전혀 사과하거나 한국 차별 정책을 바꿀 단일의 가능성조차 없애버렸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